지식 탐구 학습 모형입니다. 국어 생활에 일반화할 수 있는 개념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구한다는 것은 찾아다니면서 관찰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새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원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자료를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탐구의 과정인데 주로 과학과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그 어떤 가설을 지식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국어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했죠, 그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파악하는 지식을 파악하는 알아가는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학습 모형이 사실은 여러분 직접 교수 모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 자발성이라든지 학생의 능동성을 강조하거든요. 이건 여러분 꼭 이렇게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큰 흐름을 보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교사 위주가 아니라 학생의 어떤 그런 탐구 과정을 강조하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탐구의 주체가 교사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직접 교수 모형처럼 앞부분에서 교사가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을 시범으로 보이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똑같은 모형에다가 직접 교수 모형이라는 것을 전맥할 수는 있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의 역량인 것이고 그래서 언어 자료를 탐구한다는 부분들요. 탐구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영상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개념이나 규칙을 발견한다. 이를테면 소리와 표기가 다르다. 이게 우리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1, 2학년군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성취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원칙을 우리가 아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텔레비전 보면은 할머니들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자막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걸 인식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도 직접 조사한 다음에 이제 탐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적인 쾌감을 맛본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강한 내적 동기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라는 거는 스스로 어떤 그런 공부, 학습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감, 기쁨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기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찾아보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이게 문제를 확인하고 자료를 탐색하고 지식을 발견하고 지식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이상적인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학생이 스스로 자료를 탐색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이 지식을 어떻게 발견할까? 물론 이 지식이라는 것이 학자들이 학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지식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학생 수준의 지식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기본 자료 및 사례를 탐구하고 또 추가해서 여러 가지 또 자료를 읽을 수 있겠죠. 여기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책입니다. 그냥 책.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호 같은 경우에 이전에 어떤 나왔던 그런 책하고 새로 나온 책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럼 이제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지식을 발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례를 비교하고 지식의 발견 및 정리를 한다. 국어학에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이 왜 이렇게 사용되는지 지식을 적용해서 일반화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배경지식 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경지식 활성화하는 것 이거는 이 모형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 탐색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2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는 단계라 그랬고요. 왜냐하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미디어 리트러시 교육하면서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계속 강조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과연 그 한 사람을 믿을 만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같은 학문을 연구하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또 뭘 봅니까? 같은 학문을 단체를 보는 거죠. 또 뭘 보나요? 그 단체가 아니라 A단체, B단체, C단체를 보는 거죠. 또 어떡합니까? 그 학문을 연구하는 공공기관, 국가기관을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료 탐색을 하더라도 2 이상의 사례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많이 검토하는 게 좋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지식이라 하더라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아이디어, 지식을 만들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관성 있는 지식을 추출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 여러분, 스캐폴딩이가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 조금 뭐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있는 학생들 많이 있겠지만, 좀 이게 필요합니다. 이 스캐폴드라고 하는, 스캐폴더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폴딩이라고 했는데요. 비계가 여러분 뭐냐면은, 왜 공사 여러분 하다 보면요, 지나가다 보면 공사, 요즘에는 우리 그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막고 가림막을 설치하고 하는데, 실제 안쪽을 보면 바깥 부분에 이렇게 상당히 두꺼운 이런 철로 해서 철판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철판. 그죠? 요즘에 이렇게 계단형 비계를 보다는 그냥 층마다 다 이렇게 비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비계를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 이렇게 만들어 놨죠. 벽 옆에다가. 그게 비계예요. 비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축을 하는데 사용하는 이런 용어라고 해야 되겠죠. 비계. 이게 학문 용어가 됐는데, 그럼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건축물 올릴 때 비계를 쌓아가지고 사람이 올라가서 필요한 어떤 그런 재료들, 뭐 시멘트라든지 콘크리트 돌, 뭐 벽돌 같은 걸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올라가서 누군가 그걸 이제 어딘가에 이제 작업을 해야 하나의 어떤 건축물이 완성이 될 텐데, 비계가 그런 거죠. 학생의 사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죠? 마치 이제 우리 그 새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가 사이사이에 음식을 갖다가 잡아와가지고 벌레를 이렇게 주잖아요. 어떤 경우는 씹어서 주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들, 사고 행위들, 그런 걸 우리는 비계라고 하는 거죠. 비계. 그래서 비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1학년하고 6학년을 지도할 때 비계를 하는 방법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1학년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어야 될 것이고, 6학년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좋겠지만 더 어려운 예를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학년 수준에 맞게끔 용어를,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이를테면 예를 또 비유를 하자면 개울가를 건너와야 되는데 비계를 잘하는 분은 만약에 깊은 개울가라면 여러분 돌러와가지고 건너가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도 돌을 놓는 다음에 큰 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큰 돌인데 만약에 돌과 돌 사이에 간격을 넓게 한다면 여러분 못 올 거야 분명히. 그죠? 좁게 해야 되겠죠.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계라는 게 그런 거죠. 길을 건너갈 때 만드는, 또는 물길을 건너갈 때, 개울가를 건너갈 때 만드는 그런 비계는 적절하게 간격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비계도 높이를 적절하게 해야 잘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하기 쉽게, 학습하기 용이하게, 아이들 배경 지식에 맞게, 수준에 맞게, 인지적 수준에 맞게, 정서 수준에 맞게끔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비계인데 뭐 자주 쓰는 말이고 여러분도 아마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나오네요.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 하고, 적용하기는 실제 언어 생활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지식, 문법 지식, 문학 지식을 습득, 주로 이제 지식 습득에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어 있고요. 주장하는 글의 특성이라든지 토론할 때 지켜야 할 점, 문장 부호의 종류와 기능, 지식이죠, 그죠? 이제 지식인데 지식이지만 뭐 그대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야기책 속에 나와 있는 문장, 부호, 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느낌표 이런 것들 발견하고 아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탐구해서 원리를, 지식을 찾아내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담을 활용해요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속담요. 이거는 또 좀 재미있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수업할 때 학생도 재미있어 해요. 근데 이제 이 수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취 기준에 나온단 말이에요. 5, 6학년군에 이게 보니까 문법인데요.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 이게 나오거든요. 중요하죠. 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하는 활동도 하고, 읽기에서 쓰기에는 의미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말고 글을 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을 쓰는데 아마도 이 관용 표현은 여러분 많잖아요. 그죠? 뭐 발이 넓다 이런 것처럼. 그죠? 손이 크다. 이런 것. 속담도 될 것이고, 뭐 사자성어 중에서 많이 쓰는 것들. 그런 것도 있을 건데요. 한번 보죠. 속담이 나오고요. 속담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속담의 뜻을 알고 주제에 맞는 글을 읽고 속담 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하나요? 여기서는요.
속담의 뜻을 아는 것을 지식이니까 그죠? 속담의 뜻을 아는 쪽으로 그냥 수업을 해버립니다. 네. 교과서에 보니까 속담의 뜻을 알아보니 뭐 소잃고 교양강 고치고 티끌 모아 태산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팔아 하룻강아지 법무순 줄 모른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이 주고받으면서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을 아는 거죠, 그죠? 뜻을 이제 파악합니다. 이런 것들 뭐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알아맞히게 해도 되고, 이건 참 다양하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 자, 그 다음에 문제 확인하기를 하네요. 문제. 지난 시간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고, 알고 있는 속담, 속담을 사용하는 까닭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속담을 말하네요. 알고 있는 속담. 요즘에 속담을 따로 학습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이 속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그죠, 여러분? 예, 이렇게 사이사이 넣도록, 보기를 보고 찾아 넣도록 되어 있고요. 구름 갈제 비가 간다. 하늘 가는데 실 간다. 용 가는데 구름 간다. 네. 용 가는데 구름 간다. 여러분 재밌는데요. 용 가는데 구름 간다. 저도 익숙하지 않은 속담입니다. 마룻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런 속담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죠? 네.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오이덩굴에 오이 열리고 가시나무에 가시 열린다. 가시나무에 가시가 난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담 뜻이 나와 있고요. 이런 학습을 합니다. 목표는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의 뜻을 안다. 뜻을 아는 겁니다. 예. 속담의 뜻을 알고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안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안다라는 이런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서술 용어이긴 하지만 그렇게 구성을 했네요. 문제 확인하기, 자료 탐색하기. 아주 간단하네요, 여러분. 그죠? 이거는 40분 수업으로 지식 탐구 학습 모형인데 두 차시 수업 중에서 그냥 40분으로 끊었네요. 이거는 좀 독특하게. 자, 문제 확인하고 자료를 탐색합니다.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나 봅니다. 자료를 탐색하고 네, 이어지네요. 계속 탐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색이라는 게 이제 그 속담 뜻을 알아보는 거죠. 계속해서 계속 탐색을 하는 거네요. 이렇게 모둠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식을 발견하는 거고, 지식 발견한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보니까 2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속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수업 이렇게 시종이라고 하죠, 여러분. 시작과 마칠 때 또 이렇게 소리가 울리잖아요. 40분 단위로 울리고 또 10분 있으면 또 울리는 거죠. 왜냐하면 또 들어가는 종이 있으니까. 이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시종 시간 없이 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은 자율성을 강조했는데 최근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학교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종 시간을 지켜가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지식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까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몇 개의 이미 주어져 있는 속담을 보고 잘 모르는 그 속담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그 속담이 무슨 뜻인지 이제 우리가 1번, 2번, 3번 여러 가지 속담을 보고 뜻을 짐작해 보는 거죠. 그렇게 지식을 발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이죠, 그것도. 발명이라기보다는 찾아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지식 발견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식 적용하기는 자기 생각과 사용할 속담 정하기,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라고 했고 서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지 속담을 정해봅시다. 가는 말이 좋아요. 옳은 말이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억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게 만약에 수업 시연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속담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또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 왜냐하면 속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깊이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표면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의도된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속담을 통해서 훨씬 더 의미력이 넓은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이지만 그냥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하고 또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식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일반화하면서 속담 모으기 놀이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